여든님 반갑습니다. 얼굴형은 어떻게 잡아야 잘 잡나요? 형님 영상 보면서 해도 형님 영상 보면서 해도 너무 둥그렇게 나오던데. 그럼 둥글지 않은 얼굴형이요? 그러면은 둥글지 않은 얼굴형. 이제 얼굴형에서 둥글지 않으려면은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는 건데요. 몇 가지 부분이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여기 이 눈 위에 뼈가 뭐죠 이거? 이름 까먹었네. 여기에 뼈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뼈가 하나 있고요. 이마뼈죠, 이마. 눈 위에. 정확한 명칭 모르겠어요. 그리고 광대가 있고요. 그리고 턱. 요, 요 정도 포인트를 이제 잡아 좀 강조해서 표현을 해주시면은 둥글지 않은 얼굴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려보자면은 이제 요 이마가 있고요. 이렇게 이마가 있고 뼈가 뾰족하게 나오고 그리고 광대도 뾰족하게 나오고 턱도 뾰족하면서 넓게 표현해주면은 이제 마초맨이 되는 거죠. 이건 이런 식으로 귀도 각지게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요 포인트들을 각지게 해주면은 좀 강조해서 표현을 해주시면은 둥글지 않은 얼굴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관자놀이는 요 포인트고요. 요 튀어나온 게 이름을 모르겠네. 요 눈두덩이 뼈 아무튼 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둥글지 않은 얼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죠. 이 턱뼈 턱 여기를 또 각지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얼굴형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굴 광대나 요 턱뼈나 이런 데가 살짝 부드럽죠. 그래도 표현은 돼 있지만 부드러운 느낌이죠. 그래서 미남형이 된 거고요. 얘는 이제 완전히 뾰족뾰족하게 됐으니까 강한 남자가 된 거죠. 머리도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싶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우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옷주름 원리요. 옷주름 원리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고 해야 될까? 저도 사실 모르는데 정확히 모르는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천을 당겼을 때 네모난 천을 여기를 이렇게 당겼을 때 주름이 뭐 이렇게 흘러내린다. 요런 이론이 있고요. 또 몇 가지 있어요. 당기면은 쫙 펴진다. 당기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쫙쫙 펴진다. 요런 요거랑 또 뭐가 있을까요? 접히면은 이제 팔 같은데 주로 나타나는 게 이런 접히는 주름이죠. 일단 요 정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옷주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일단 인체의 형태라고 보거든요. 인체의 형태가 잘 나와야지 뭘 그리든 간에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리는 한 요 정도. 당겨지는 거는 여기 당겨지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중력의 방향으로 밑으로 흐르니까 중력의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이게 이게 땡기는 거고 이게 땡기는 거고 얘는 뭐냐? 뭐 들고 처지는 거. 그리고 땡기는 거는 땡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 접히는 거는 요 모양, 요 느낌. 요거를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인체를 연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뭐 그림에서 아닌 부분이 어디 있겠냐마는 손에서 그렇게 원리랄 게 거의 없거든요. 별로 중요한 원리랄 건 없고 그냥 비율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건데 요거 많이 얘기했지만 그냥 요 느낌? 가운데 손가락이 손바닥 길이랑 거의 1대1이다. 요걸 기점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모인다.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리고 엄지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손을 수시로 자기 손을 보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손을 또 예쁘게 그리려면 손가락이 중요하거든요. 손가락이 예쁘게 그려져야 돼요. 그럼 손가락 연습을 하는데 저는 요거를 많이 했습니다. 손가락만 따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요거 이런 느낌으로. 네, 손가락 같나요? 그리고 접힌 손가락도 그냥 그려보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보고요. 또
이렇게 접히는 손가락도 그려보고 이런 것도 어렵죠. 이렇게 접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진짜 손만큼은 어떻게 보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해봐야 돼요 이거. 운탐님 감사합니다. 제 영상 보고 도움이 되셨다니. 입문용 판타블렛이요? 어 괜찮으실 겁니다. 판타블렛 요즘에 잘 나오거든요. 싼 것도 한 4만원대에서도 이제 8192 피랍, 요게 지금 최고 피랍인데요. 요 피랍 레벨이 요거가 있습니다. 4만원대에도. 근데 이제 좀 더 투자하셔서 이제 작은 모델이죠. 요건 작은 모델이고 어느 정도 사이즈면 괜찮을까? 근데 판타블렛이 크면 클수록 쓰기는 편하다고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입문용으로 괜찮으실 겁니다. 판타블렛 처음부터 막 액정 타블렛 사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확실히 가격이 비싸니까. 가격이 막 10배, 기본 10배 넘으니까. 최근에는 뭐 그 저가형 액정 타블렛 나오긴 하는데 제 것도 저가형이에요. 40만원 정도, 45만원 그 정도에 샀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은 뭐 확실히 액정 타블렛이 편하긴 편하니까요. 40만원 정도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판타블렛 사셔도 되고, 쓰다가 못 쓰겠으면 넘어가는 거고. 대칭자, 마법진용, 맞아요. 마법진용으로 쓸 수 있죠. 이거 선수를 조절해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해볼까요? 오, 멋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선수를 좀 늘려보자.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재밌어요. 가끔씩 할 거 없을 때. 오, 그냥 대충 그려도 뭔가 느낌이 있죠. 와, 징그럽잖아. 그림하면 꼭 그려야 하는 건 뭔가요? 그림하면서 꼭 그려야 하는 거요. 근데 사실 자기가 어떤 그림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인체를 안 그리고 뭐 괴물만 그리시는 분들도 있죠. 몬스터 같은 것만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동물만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풍경만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추상화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 다르니까 자기가 일단 추구하는 그림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를 꼭 그려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캐릭터 일러스트를 추구하니까 아무래도 인체를 잘 그리려고 하고 있죠. 픽셀이 엄청 크구나. 일단은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예. 렉.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림이 너무 커요. 그림이 지금 14,000픽셀에 19,000픽셀이에요. 이거는 너무 큽니다. 제가 봤을 땐. 저 A4 용지에 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거 지금 클립이 버벅거리네요. 웬만하면 안 버벅거리는데 일단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2400픽셀로 줄일게요. 가로를. 됐다. 이게 이제 A4 사이즈거든요. 2800이 사이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지울까요? 그냥 둘까? 일단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완성을 하신 게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일단은 제가 제일 처음 봤을 때는 목이 너무 긴 느낌이 듭니다. 살짝 이렇게 줄여주면 좋겠어요. 목을 줄여주고요.
그림 사이즈는 전 그냥 A4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클립 스튜디오의 기본 그거 템플릿을 보시면은 A4랑 A5, A3, A4, A5, B3, B4, B5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즈가 전 제일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모든 걸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충분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일단 목 말씀드렸고요. 요 부분 이런 데는 자연스럽게 하신 것 같아요. 인체에서 그렇게 많이 어색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요. 이제 어떤 테크닉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귀 라인이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야겠죠? 사람 귀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턱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자면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해주시고요. 또 보자. 여기 아까 다리를 봤는데 다리가 선이 여기서 끊겨 있어요. 이러면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어색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 여기를 끝까지 이어주세요. 그냥 여기 안까지 이어졌다 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를 지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벡터 레이어를 쓰면 편한 게, 벡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아까 여기처럼 치마가 이렇게 있다, 치마가 이렇게 있을 때 다리를 그려야 되는데 벡터 레이어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끊기는 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넘게 그려도 벡터 지우기로 지우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벡터 레이어 쓰세요. 선 딸 때는 벡터 레이어 쓰시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채워주고요. 이쪽 다리도 여기가 끊겼죠? 요런 사소한 게 되게 느낌을 좌우할 때가 있어요. 확실히 여기 이 치마 속으로 다리가 들어가 있다, 요거를 표현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는 또 튀어나왔죠? 이거 튀어나왔지 이거?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외곽선 이 부분은 확실히 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요런 선도 이 뭐라 해야 할까, 주머니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끝을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끊기더라도 이어져 있는 건 이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요, 뭐 선에서 그 정도,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덮여 있죠. 이 회색이 덮었죠. 이러면은 안 좋습니다. 벡터가 불편해서요. 근데 이제 한번 쓰시면은 괜찮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속도를 많이 높여주고요. 퀄리티도 높여줄 수 있고 편하고. 여기 덮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프릴 부분하고 치마 부분에서 여기를 이렇게 끊으셨어요. 여기도 끊으셨고, 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같은 모습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은 오히려 여기를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보다는 여기를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끊어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리고 여기도 끊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뭔가 두께감이 생기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살짝 끊어주고요.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안쪽에서 묘사를 해주시고, 여기도 끊어주고. 이게 처음에 살짝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여기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얘를 오히려 이어주고 여기를 끊어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요것보다 이렇게
이쪽도 여기를 까만 거를 이어주고요. 여기를 지워주고, 또 여기 지워주실 때 이렇게 점점 가늘어지게 필압을 넣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이렇게 해주고, 여기만 살짝 지워주고요. 됐다. 그쵸? 뭐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데도 다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레이스가 어렵긴 하죠. 레이스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사소한 디테일을 챙겨주시면은 훨씬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데도 끊어져 있죠? 잘 이어주시고, 여기는 또 삐져나와 있으니까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선화는 한 요쯤으로 하고요. 이제 어떤 그림의 완성도에 대한 그 채색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여기를 이제 그라데이션, 요거죠, 에어브러시죠. 에어브러시를 쓰신 것 같은데요. 여기가 많이 풀린 느낌이에요. 많이 흐려진 느낌. 어느 정도 요 진함이 있어야지 좀 더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어떻게 할까? 여기를 하얀색으로 일단 칠해보고요. 칠해버리고 그 위에다가 해볼게요. 얘를 이제 일단 요걸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를 이제 이쪽을 흐려주기는 거죠. 이쪽 살짝만 흐려주는 거죠. 살짝만. 어느 정도 요 진함이 있어야지 그림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그라데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약간 옛날틱한 느낌이 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안 했지 이거.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적당히 또 지워주시고, 같은 경우에도 살짝 지워주고,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지울 때는 또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에어브러시에서 부드러운 브러쉬를 만들었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이 경도와 농도를 높여줬어요. 기본보다. 요게 기본인데, 경도 1단계에 농도 50이죠. 근데 요거 2번은 경도 3단에 농도 80,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줬어요. 요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피드백 중에는 채팅을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왔네요. 이채영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이런 안쪽이죠. 확실히 그림자를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보라색을 좀 더 진하게, 확실히 여기는 어둡다 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쵸? 여기도 이렇게 확실히 어둡게 해주시고요. 요 팔 그림자가, 피부의 그림자가 지금 너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피부색이면은 한 그림자는 요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 요 정도보다 좀 더 진하게, 요 정도 느낌으로. 그쵸?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좀 더 확실히 진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팔 밑에도 이제 프릴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다리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지금 그라데이션이 근데 다리인데 보라색이 좀 들어가 있네요. 요게 좀 번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이 정도로. 그리고 요 리본 같은 경우에 이제
테두리가 안 잡혀 있어요. 지금 선이 안 따져 있는데 사소하지만 선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무태 같은 게 아닌 이상. 혹시 이런 게 따는 게 귀찮다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레이어 속성에서 경계 효과를 주시면은 그냥 바로 한 방에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좀 진하죠? 까만색이 너무 진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리본 이렇게 그리면은 테두리가 들어갔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테두리 너무 두껍고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확실히 눈에 잘 띄죠? 이렇게 하면은 테두리 넣어주면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카락 채색을 한번 볼까요? 머리카락 채색도 이제 괜찮은데 느낌이 괜찮은데 많이 번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라데이션이 흐려짐이 많이 된 느낌이에요. 뭐 이거는 개인 취향일 수 있는데 만약에 요거를 저거가 채색을 한다면은 요 스타일로 한번 요쪽만 살짝 요쪽만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머리카락이 그래 이렇게 있고 요걸 채색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G펜이나 이런 걸로 이런 그림자만 대략 넣어주고요. 대략 넣어준 상태에서 여기 손끝 브러쉬가 있습니다. 세 코납에 가시면은 요거를 살짝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너무 세지 않게. 이렇게 하면 그 셀식 느낌으로 낼 수가 있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화려한 하이라이트보다는 저는 그냥 깔끔하게 넣으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간 느낌도 있으니까 이걸 좀 지워주는 이런 식으로 지워주고요. 살짝 들어간 느낌으로 이게 그 클립 스튜디오에 에셋 거기 가시면은 하이라이트 그걸 팔긴 하는데 저는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요. 제 그림엔 뭐 이런 식으로 셀라님 안녕히 주무시고요. 또 다음주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여기 밑에도 한번 칠해보자. 진하게. 확실하게 이제 진함을 주는 거죠. 여기는 확실히 어두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요정도로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만져봤고요. 이렇게 수정이 이렇게 됐네요. 뭐 사소한 부분이었어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큰 디테일들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런 걸 챙겨주시면 훨씬 더 그림이 깨끗하게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런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까? 효과, 요 오버레이나 스크린 이런 걸로 주시면은 좀 더 화사하고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요 피부색을 오버레이로 뿌려주면은 얼굴이 좀 화사해져요. 그쵸? 그리고 다리 밑은 여긴 좀 어두워야 되니까 보라색으로 좀 주도록 할게요. 혹시 진하게 주고요. 이런데도 좀 진하게 해주고 뒤쪽은 좀 밝게 해주고 좀 다양하게 또 빨간색
빨간빛 넣어도 괜찮죠? 분홍빛 넣어도. 그래서 요거를, 이게 있냐 없냐 차이가 큽니다. 좀 크죠? 차이가. 그래서 오버레이나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룰레이님, 피드백 보내주시면 보도록 할게요. 피드백 뭐 52분인데 그냥 하죠. 예, 그래서 모치님 피드백은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쩍 보내버려요? 모치님 만화입니다. 잠깐만. 맞구나. 뭐야 지금. 뱁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뺏긴 거야? 해피엔딩이 아니었어? 괜찮습니다, 룰레이님. 갑자기 뒤통수 맞은 느낌이요. 결국엔 와라. 되게 짧은 만화지만 비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피드백 신청하신 건가요? 혹시? 무치님 어디 가시죠? 아니요, 재밌어요. 비극적인, 제가 요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좀 좋아합니다. 노래는 좋아하는데. 네. 뭐 근데 사실 만화에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여기에서 이 친구가 말풍선이 없는 게, 아예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더 슬픔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눈도 없애버리고요. 이제 혹시 뭐 채색을 한다면은 여기를 어둡게 해주는 거죠. 눈 밑에를. 눈이 표정이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둡게 해주면은 좀 더 이 비극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살짝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지켜보고 있는, 이렇게 하면 좀 더 멀리서 보고 있는 느낌 같죠? 이렇게 컷을 이렇게 나눠주고. 배고프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혹시 채색을 한다면은 여기를 어둡게 해주는 거죠. 곱하기로 해볼까요? 어둠과 밝음의 대비를 극명하게 딱 해가지고.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지막에 뭐 꾸깃 같은 효과음을 넣어주는 거죠. 꾸깃. 날카로운 펜 이런 걸로. 이런 느낌으로 꾸깃. 잘 봤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사실 만화는 이제 스토리가 중요한 거니까. 잘 봤습니다, 모치님. 뭐야, 채팅을 좀 보도록 할까요? 제 뇌 좀 그려주세요. 뇌를 왜 그래요?
그림 잘 그리는 건 노력인가요? 그림 잘 그리는 거요. 뭐 재능이 있으면은 훨씬 좋겠지만 노력이 더 큰 것 같아요, 재능보다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노력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재능이 있더라도 그림을 안 그리면은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노력입니다, 노력. 그냥 계속 많이 그려보는 거죠. 계속 많이 그려서 잘 그리게 된 사람들이 어떤 재능의 형태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사람의 노력이나 뭐 그런 거는 잘 별로 보조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그게 그거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어떤 높은 경지의 수준을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을 봤을 때 이제 부럽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데 자기는 그런 노력은 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처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못할 거야 하면서 저 사람은 재능이 있으니까 나는 못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막 재능이 있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물론 재능이 있겠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그림을 빨리 느는 사람이 있겠죠. 있는데 있더라도 어떤 나는 재능이 없어 이러면서 그냥 안 하는 거는 그냥 하기 싫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하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성된 그림. 여기 완성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보석 표현이 좋은데요. 보석이래. 금속 표현이. 음, 일단 채색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저는 이런 채색은 못하기 때문에. 채색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인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야겠죠. 말씀드리자면은 이 펜으로 일단 어깨가 좀 더 굵었으면 좋겠다. 입시미술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전형적이다 뭐. 근데 확실히 입시미술 하면은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막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이구. 어, 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이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레이어가. 일단 얼굴 부분에서 눈이 지금 살짝 감겨 있는데요. 이게 일부러 의도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약간 졸린 느낌이에요. 눈에. 그리고 생기가 없어 보이고.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눈을 저는 차라리 여기를 살짝 띄는 게 좋지 않을까. 띄인다기보다는 눈 동자가 다 보이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색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네요 이거. 그렇고요. 뒤쪽 어깨 쇄골이랑 이어져 있는 부분,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혹시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여기 부분이. 일단 도형화를 대충 해보자면은, 여기서 도형화를 하면 편한데 요 어려운 것도 메모를 하고 대충. 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살짝 올려서 내려서 또 앞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걸 옆모습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거 할 때는 어려우면은 그냥 옆모습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옆에서 어떻게 보일까,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손이 한 이쯤에 있고 이런 느낌으로 팔이 들어가겠죠.
이런 중첩이 많이 된 게 중첩에다가 투시까지 들어간 게 어렵긴 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도형화를 좀 꾸준히 해두시면은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편해져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거를 보고 하자면은 손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손이 이쪽으로 살짝 좀 와야겠죠? 너무 꺾인 느낌이니까 저렇게 되면. 이렇게. 헨링과 달린이 가시나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손이 살짝 이렇게. 나비가 여기 있고. 나비였죠 이거? 나비 왜 이렇게 잘 그리셨어? 나 나비 이렇게밖에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은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뭔지 보이시나요? 다행이군요. 제가 너무 말을 못해서. 이런 느낌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인체나 이 정도로 목을 살짝 가늘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목젖이 좀 많이 나온 느낌이에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목젖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을 좀 가늘게 하시고 목젖도 줄여주시고요. 없애주시고. 웬만하면 없는 게 낫죠. 여성은 거의 안 보입니다. 없을 거예요 아마. 없는 게 아닌데 안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귀는 한 요쯤 이렇게 하고 일단 아까 인체는 요만큼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이제 목 부분하고 요 라인. 그리고 여기는 또 묘사가 머리카락 가렸군요. 그래. 머리카락 가려졌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인체만. 얼굴은 공부해주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